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시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오랜만에 시젠이 양봉을 좀 뽑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오늘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. 뉴시스에서 한 오전 10시 반쯤 나온 기사인데요. 시젠이 유럽에서 코로나 진단키트 타액검사법 적용을 승인받았다.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분자 진단업체로서 유명하게 시젠이 전 세계 시장에서 좀 이름을 날리고 있고요. 증폭으로 해서 유전자 증폭으로 어떻게 보면 적은 유전자의 감염 여부 바이러스를 많이 확대를 시키고 증폭을 시켜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사실상의 코로나 치료에 있어서 그 전과 후에 가장 그 명확하게 뭐라고 할까요? 그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.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시즌에 있어서 이 기사만 봤을 때는 비인두 도말법 그리고 코 속에 있는 점막 그죠? 거기 긁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했을 때에 피 검사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. 그렇죠. 이게 직접 코 속에 면봉 같은 거를 넣고 이렇게 검체를 좀 긁어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막을요. 불편함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독감 검사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. 예전에도. 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재채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의 검사자의 감염 위험도 있다. 저 요거는 또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좀 집어 주셨네요. 뭐 이게 그런데 뭐 주가의 어떤 뭐 움직임과는 전혀 무관하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반면에 타액검사법이 검사 대상이 플라스틱 튜브에 침을 뱉어서 검체 채취한다. 사실은 뭐 간편하게 채취할 수 있고요. 다만 이게 이 검사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뭐 빠르고 간편한 부분이라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. 이제 그런 디테일한 어떤 이 검사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어찌됐건 이 시젠이라는 그룹에서의 이 유럽에서 진단키트 검사법 적용이 승인됐다는 이 기사가 나왔다. 그야말로 이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? 어떤 그 기사가 나왔다. 그죠? 어쨌든 뭔가 소음이 나왔다.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기사가 10시 반쯤 나왔다라고 좀 보여주고 이 기사가 제일 빨리 나온 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 시간대를 보면 한 9시 반 정도경에 슈팅을 세게 줬습니다. 3분 봉상으로 움직임이거든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얘가 움직임이 한 뭐 6, 7%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. 아마 고가 대비하면 7, 8%까지 나왔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종가 기준으로는 200이평선 언더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30분 봉으로 좀 보면 제가 분봉으로는 여러분들 122평선을 좀 보고요. 1봉으로는 302평선을 장기평선으로 세팅을 좀 해놓습니다. 그 장기평선이란 거는 뭔가 좀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이평선 그게 1봉으로 한 302평선이라고 보고 있고요. 물론 뭐 361이평선 뭐 480이 될 수도 있고 각자 개개인의 판단에 따른 어떤 뭐 세팅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02평선을 좀 중요시해요. 1봉상에서는요. 그리고 분봉상에서는 122평선인데 오늘 120평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좀 해주고 어찌됐건 뭐 윗구간에서는 마감을 좀 했습니다.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는 조정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제가 이 구간 때만 왔었더라도 이때만 해도 상당히 좀 불안하다. 여기만 왔어도 불안하다. 이거 혹시나 17만 7천원 그때 그 금액을 주봉상에 되게 중요한 지지라인이거든요. 제가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기를 깨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라인이에요, 여러분들.
근데 다행히 안 깨고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19만원, 그죠? 19만원 종가 마감을 했고 잘 좀 버텨주고 있고요.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단 양봉이다. 저는 윗꼬리를 단 양봉에서 거래량이 좀 터졌을 때 항상 매동을 봅니다. 과연 매동을 열어보기 전에 누가 매매를 하면서 매도를 했을까? 순매도의 주체는 누구인가? 보는데 오늘 열어보니까 순매도의 주체는 개인이었습니다. 개인이 3일째 상당히 많은 부분들, 물론 기존의 뭐 산 금액들, 판 금액들 대비하면 거래량이 워낙 일천하기 때문에 이 개인의 순매도 뭐 56억, 43억, 34억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개인들의 어쨌든 순매도가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나왔다. 그죠?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윗꼬리 달고 빠졌을 때 그 빠진 게 개인이 빠져나갔다면 저는 그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. 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아서 상당히 좀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는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윗꼬리를 달면서 개인이 또 역시 이 양봉에서 개인이 계속 나가고 있다.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 지지 라인은 좀 더 확고하게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17만 7천원, 17만원 후반대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27만원 정도 라인까지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 갭을 좀 메우러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께서 계속 제 영상을 많이 기다려 주시고 하고 계신 만큼 이 시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크고 그만큼 많이 물려 있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코스닥도 988포인트입니다. 그 과정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코스닥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당히 수의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좀 몰린 종목들은 거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. 박셀바이오 지금 30만원 갑니다. 대단합니다. 박셀바이오 진짜 저는 이게 뭔가 싶은데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오른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 마감 했기 때문에 이 시즌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진짜 들고 계셔도 되나, 다른 애들이 날아가는데 이 날아갈 때 상대적으로 오히려 수익을 못 보고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기회비용의 상실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. 판단의 여부에 달렸다. 구독자분들이 혹은 매수하시고 현재 이 시즌이라는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판단에 달렸다. 장기적으로 이 시즌의 어떤 회사의 가치는 변함이 없고 이 반짝 실적 이후에 과연 이게 유지가 될지 뭐 더 떨어질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다면, 그리고 그 들어온 지점이 매수에서 들어온 지점이 완전 고점이 아니라면 판단하실 시점도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. 이거를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른 종목에서 좀 수익을 최대한 해서 이 손실을 메이크업하고 그리고 상승한 시점에 들어와서 수익을 다시 볼지, 아니면 그냥 들고 있을지, 아니면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에 가실지,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구독자분들, 시청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달렸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.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17만 7천원 정도 라인은 현재 움직임을 봐서는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은 지켜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언제 상승해서 강하게 쌍바닥 만들고 들어올릴지 그 부분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움직임상으로는 그렇게 머진 않을 것 같아요. 이 머진 않아서 어쨌든 다시 한번 20만원 이상으로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지금 충분히 과매도권에다가 쌍바닥에 거의 뭐 쓰리바닥 만들고 지금 그렇게 차트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,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호재와 어떤 움직임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적 반등이 좀 확실하게 나오거나, 그죠? 그렇게 되지 않을까.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요, 많이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불씨를 딱 당겨서 어떤 상승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이 만들어지면 그때 수급이 막 들어와서 단기적인 반등을 줄 때에 같이 편승해서 뭐 손절을 하건 뭐 윗구간에서 윗구를 달고 밀리건 그런 움직임을
좀 바라는 단기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추세 전환할 때 들어오는 중장기 투자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는 지금 아주 힘든 구간은 그래도 지나지 않았나, 여기서부터 서서히 또 다시 한번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. 네,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다만 기관의 수급이 참 아쉽네요. 외인들은 그래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뭐 MSCI 편입 종목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. 근데 이 기관이 계속 순매도를 해주기 때문에 기관의 좀 추세가 전환해야만 사실상의 좀 반등이 제대로 나올 것 같고, 지금 보면 신용거래도 6% 초반대까지 많이 이제 빠졌어요. 많이 빠졌고 아마 조만간에 신용거래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슈팅만 나오면 그때 신용거래 오히려 팔면서 잔고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. 20만원대만 가더라도 이제는 그런 부분이고, 공매도 같은 경우에 보면 거래량은 좀 꾸준합니다. 그죠? 거래량은 좀 꾸준하고, 저는 뭐 공매도도 중요하지만 대차를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데요. 그 대차의 잔고는 계속적으로 좀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아무래도 워낙 저가권에서 지금 잘 조정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, 그렇다고 했을 때는 좀 고가에 올라왔을 때 그때 뭐 대차 잔고가 늘어나서 공매도를 치면서 누른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지, 지금 저가권에서는 잘 버텨주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대차 잔고는 좀 덜하다,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은 뭐 이슈 하나에 한 방에 지금 싹 쓸어 올리는 걸 보면 제대로 된 이슈가 좀 터진다면 분명히 한번 다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22만원 정도가 1차적인 고비, 2차는 25만원, 뭐 3차는 뭐 27만원 정도까지. 근데 구독자분들께서 이 시즌이라는 종목에서 투자하시면서 오래 끌고 가시려면 1일1비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오래 끌고 가시려면,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,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한 확신이 있으시다면, 그래서 하루하루의 어떤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돌아서는, 차트가 좀 돌아서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을 좀 기대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17만원 정도 라인이 깨진다면, 그렇다라고 하면, 그리고 그 매동에서 어떻게 보면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신뢰할 만한 어떤 음봉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,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시장에서 관심이 쏠리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, 혹은 국내의 정책들이 반영돼서 이제 2021년부터 해서 뭐 신재생, 친환경, 저탄소, 그죠? 이런 쪽에서 분명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, 그죠? 뭐 자율주행의 5G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기존에 조금 덜했던 반도체, 이런 종목들도 유심히 살피시면서 그쪽에서도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최대한 수익은 좀 뭐 조금씩이라도 쌓아 나가시면서 이 시즌에 대한 종목도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가셔야만 나중에 이 좋은 시장에서 돌이켜 봤을 때 이 시즌도 괜찮아지면, 그때 시즌도 괜찮아지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들 좀 보는 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날씨가 엄청 추운데 내일 더 춥다고 하네요.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항상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